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인물탐구 두 번째 인물은요,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미국의 16대 대통령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끈님 스티커 하계 선물 고맙습니다. 16대 대통령, 아마 제목을 보신 분들은 제가 누구를 가지고 얘기를 할지 아마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굉장히 존중을 많이 받는 그런 대통령이죠. 맞아요, 바로 링컨 대통령입니다. 우리 이미지 좀 볼까요? 우리 링컨 대통령님 나와주세요. 뿅. 그렇죠. 우리 링컨 대통령 하면은 여러분들은 뭐가 떠오르시나요? 링컨 대통령 하면 여러분들은 뭐가 떠오르세요? 한국에서도 링컨에 대해서는 배우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링컨을 생각하면은 뭐가 떠오르시나요? 못생긴 대통령, 그렇죠, 딩동댕. 유머 감각, 그렇죠, 딩동댕. 또 링컨의 아주 주된, 그렇죠, 우리 대리 노예 해방. 맞아요. 링컨 하면은 어유? 어유가 떠올라요? 어유가 뭐예요? 패티가 더블이 떠올라요? 링컨 하는데 패티가 더블이 떠올라요? 별피님 개성이 있는데? 자, 링컨 하면은 패티가 더블, 이게 떠오르시다. 집중력이 방해되는. 그 당시에 거기에 그 당시에 햄버거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도 패티가 더블. 아니요, 그런 거 아니고요. 장난이고요. 어쨌든 우리 아브라함 링컨이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떠오르면은 노예 해방, 그 다음에 막 유머 감각, 그 다음에 못생긴 대통령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얘기를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맞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우리 팀타미가 마지막 우리 아브라함 링컨의 최후는 바로 암살이기도 했었는데요. 그것도 한 굉장히 큰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냐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하면은 지속의 명사입니다. 여러분들, 꾸준함, 지속, 끊임없는 도전, 이게 사실 아브라함 링컨의 키워드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키워드를 받게 됐는지 여러분들이랑 오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이 아브라함 링컨을 찾아봤는데요, 미국에서 최초의 대통령이 탄생한 지 200주년이 되던 1989년의 여론조사에서 전문가들이 미국 대통령 중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누구인가를 여론조사를 한 거죠. 근데 거기서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이 종합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지금도요, 여러분들, 저 동상 사진 있죠? 저 동상에 보면은 이 발가락 있는 부분이 하얗다고 해요. 왜냐면 미국 사람들이 끊임없이 가가지고 키스를 하는 거예요, 저 동상에다가. 그래가지고 저기 그 동상 그 키스한 부분들이 다 까여 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아직까지도 만지고 해서 굉장히 많이 존경을 받고 있는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부분에서 1위를 차지를 했냐면요, 그의 업적과 위기 관리 능력, 그 다음에 성격, 그 다음에 도덕성, 이런 부분에서 종합 1위를 차지했는데요. 근데 지도력과 정치력 부분에서는 루즈벨트 대통령 있죠? 루즈벨트 대통령이 1위를 했고 2위를 차지했다고 해요. 그래서 흔히 링컨을 남북전쟁의 승리자, 그 다음에 미합중국을 유지하고 노예를 해방시킨 인물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 아브라함 링컨은요, 민주주의를 웅변한 연설가이자 전쟁 중에도 끊임없이 유머를 구사했던 넉넉한 인품의 소유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브라함 링컨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막 못생기고, 그 다음에 사진들이 웃는 사진이 사실 없거든요.
웃는 사진이 없어요. 다 아브라함 사진을 보면, 지금도 사진을 보면 이러고 있거든요. 하지만 아브라함 링컨은 굉장한 웅변가였기도 하고 임팩트 있는 연설을 하는 사람으로도 유명했고요. 무엇보다도 굉장한 유머 감각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인 업적과 인물을 아주 극빈한, 아주 정말 빈곤한 집안에서 키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 사실은 굉장히 힘든 환경 속에서 성공을 한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프로필을 좀 읽어드릴게요. 제가 찾아온 프로필이 있는데 이것만 들으면은 여러분들의 삶에 굉장히 감사하게 될 겁니다. 자,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1816년 그의 가족이 집을 잃고 길거리로 쫓겨났다. 그리고 1818년 그의 어머니가 사망했고 1831년에는 그는 사업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832년에는 주의회에 진출을 하려고 했으나 선거에서 낙선을 하게 돼요. 그리고 32년에 또 직장을 잃어버리고 법률학교에 입학하고자 했으나 또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33년 친구에게 빌린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으나 약 $1,100,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큰 돈이었는데요. 그 $1,100의 빚을 지고 연말에 완전히 파산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에 진 빚을 갚기 위해서 17년 동안이나 돈을 벌어서 그 빚을 메우기도 했다고 해요. 그렇지만 34년에 다시 주의회에 진출을 시도해서요,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4년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을 하기로 했지만 약혼자가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링컨은 그때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36년 극도의 신경쇠약증에 걸려서 병원에 6개월간 입원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런데 38년에 또다시 주의회 대변인 선거에 출마를 했으나 패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40년 정부 부통령의 선거위원회 출마를 했으나 또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43년에는 미국 하원의원 선거에 출마를 했으나 또다시 패배를 하게 되죠. 그리고 46년에 다시 하원의원의 선거에 출마해서 그제서야 하원의원 선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워싱턴으로 링컨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워싱턴으로 이동해서 48년에 하원의원 재선거에 출마했으나 패배를 또 하게 돼요. 주로 하원의원을 하면은 한 2선, 3선까지는 가는데 재선에 패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49년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국유지 관리인이 되고자 했으나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으로 활동을 하다가 정치인으로서 선출이 되지 않아서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냥 국가의 땅을 관리해주는 관리인이 되고자 했는데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1854년에 다시 미국의 상원의원에 출마를 하게 돼요. 그렇지만 결과는 또 패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56년 소속 정당의 대의원 총회에서 부통령 후보 지명전에 출마를 했으나 단 100표 차, 여러분들 100표 차예요. 100표 차는 되게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전국에 선출을 하는 거로 봤을 때는 정말로 아주 조그만 차이거든요. 근데 그 100표 차로 낙마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858년에 다시 또 상원의원에 출마를 하게 되는데요. 또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860년 상원의원에 패배를 거듭했는데 1860년 드디어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대통령이 되기까지의 아브라함 링컨의 삶은요, 정말로 파란만장했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정말로 일이 안 풀려도 이렇게 안 풀릴 수 있나라고 얘기가 되었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자, 그러면 그 인물이 어떻게 해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는지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링컨은 1809년에 켄터키주의 외딴 오두막에서 태어났는데요. 아버지 토마스 링컨은 굉장히 가난한 농부였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 낸시 행크스 링컨은 미혼모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정 배경 역시도 굉장히 안 좋았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하루하루를 연명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가정 환경에서 태어난 링컨이었습니다. 그런데 링컨이 9세 되던 해에 어머니 낸시 행크스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부자나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 성경을 읽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라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고 해요. 그런데 링컨은 어머니가 남긴 그 마지막 메시지를 자신의 인생의 방향으로 잡고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불과 그게 9살 때였는데 어떻게 보면 9살 때 부모를 잃는다는 슬픔은 굉장히 큰 거고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로 남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남겼던 게 잘 살아라, 파이팅해라가 아니라 정말로 메시지를 링컨한테 던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링컨은 굉장히 성경을 읽고 또 읽었다고 해요. 그런데 링컨이 정말로 새 어머니 세라 부시 존스턴 링컨이라는 새 어머니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세라 부시는 링컨을 굉장히 귀여워했어요. 새어머니면은 사실은 자기 자식처럼 품는다는 게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어머니가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고 너무나 링컨을 귀여워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얼굴을 보면은 그렇게 귀여워할 만한 인물은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귀여워했다라는 걸 보면은 참 인생의 인연이라는 거가 정말로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세라 부시는 링컨한테 글쓰기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링컨이 여태까지는 교육을 받지 못했다가 그 새 어머니를 통해서 교육이라는 거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링컨이 책을 한 권을 빌리려고요. 정말로 먼 길을 걸어 다녔다라는 일화는 정말로 유명하다고 해요. 그래서 20세가 넘도록요. 제대로 된 직업을 갖지 못했던 링컨은 정말로 방앗간, 상점 이런 데서 계속 일을 했고요. 자기가 일하던 방앗간과 상점을 인수를 받아서 자기가 운영을 해보려고 CEO가 되려고 했는데 완전히 쫄딱 망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1,100의 빚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요즘에 굉장히 취업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죠. 사실 뭐 저도 어떻게 보면은 취업 안 돼 있고 안정적인 직업이 아니거든요. 이 방송 일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런데 20세까지 아브라함 링컨은 20세까지 어떤 직업도 없었대요. 뭐를 해야 될지도 몰랐고 자기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도 몰랐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의 이런 뭐랄까 성실함과 그 다음에 도전과 그 다음에 끊임없는 끈기 이런 것들이 파산했을 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요 여러분들 파산한 사업자는요 미국은 다 주별로 되어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뭐 대한민국 한 주가 대한민국의 사이즈랑 비슷한 주도 있으니까요. 거의 대한민국 50개가 붙어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50개 주마다 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주에서 내가 사업을 하다가 파산이 되면 그 주를 떠나서 다른 주로 가면은 그때 당시에는 그 모든 그런 빚을 탕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 링컨이 예를 들어서 파산을 당하게 되면 그 주만 떠나면 사실은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링컨은 자기의 도시인 세일럼에 남아서 우체부며 울타리 만드는 일 등등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 빚을 갚아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쉬운 길, 편한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던 아브라함 링컨이요. 쉬운 길이 아닌 올바른 길, 맞는 길을 선택을 해서 정말로 정직하게 일을 해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링컨이 어떤 별명을 얻게 됐냐면 정직한 데이브, Honest Abe,
아니, 정직한 에이브, 에이브람 링컨의 애칭이 에이브죠. 그래서 Honest Abe라는 별명을 마을에서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다 보니까요, 25세가 되던 해에 일리노이주의 휘그당 의원으로 당선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브라함 링컨이 배운 것이 많이 없다 보니까요, 독학으로요, 문법, 수학, 법률책을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1837년에 법률 시험에 합격해서 변호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학업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던 링컨이요, 자기가 독학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가 글 쓰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재능이 없었다라는 걸 알고 문법을 배우려고 정말로 먼 거리에 있는 학교에 선생님을 소개받아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문법을 공부를 했다고 해요. 천재가 아니었죠. 천재일 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천재라기보다는 이때부터 끊임없는 정말로 도전, 이 성향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던 거죠. 네. 그런데 이런 링컨에게 한 명의 사람이 찾아오게 돼요.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메리 토드라는 사람인데요. 메리 토드는 링컨의 와이프예요. 뭐냐면 명량하고 재치 있는 성격으로 남부 켄터키주의 귀족 집안 출신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귀족 집안 출신의 메리 토드가 링컨한테 빠지게 된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메리 토드라는 요런 사람이 제 이상형이기도 해요. 이 메리 토드는요, 늘 남편을 격려하고 그의 야망을 북돋아준 거죠. 아브라함 링컨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여리여리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 와이프가 끝까지 남편을 격려하고 남편을 서포트해주면서 그 남편 안에 자신도 몰랐던 그 야망을 북돋아주는, 그래서 굉장히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지만 남북전쟁 당시에요, 켄터키의 친척들로부터 적으로 취급을 받기도 했고요, 남편이 자신의 곁에서 저격을 당한 뒤에 정신 이상의 진단을 받기도 해요. 그래서 트라우마가 생긴 거죠. 그래서 남북전쟁을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노예제도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그런 전쟁의 트라우마를 겪고, 또 자기가 옆에 있는데 남편이 저격을 당하는 암살 사건이 있었죠, 마지막에.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그래가지고 굉장히 트라우마를 얻어서 정신 이상이라는 진단을 받기도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브라함 링컨을 얘기를 하면 노예제도 해방, abolishment라고 slavery, 노예제도를 완전히 폐지를 시켰던 첫 대통령인데요. 이 대통령이 노예제도에 대해서 해방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1852년에 한 권의 소설이 미국과 유럽을 강타하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들, 그 한 권의 소설,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이거는 미국에서 꼭 읽어야 되는 필독서 중에 하나인데요. 네, 1852년에 소설 하나가 강타를 해요, 미국과 유럽을. 그래서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많았던, 그렇죠, 우리 보다 좋아요. 바로 톰 아저씨의 오두막, Uncle Tom's Cabin이라는 소설이 강타를 하게 됩니다. 노예들의 비참한 삶을요, 고발을 했던 소설인데요, 미국과 유럽에서 130만 권 이상이 팔리는 초베스트셀러가 된 그런 소설이죠. 근데 이 톰 아저씨의 오두막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130만 권이면요, 여러분들, 정말로 역사에 남을 기록이거든요. 지금도 여러분들 앨범 하나를 파는데 100만 장을 파는 게 쉽지 않은 시대거든요. 너무 다 디지털화가 돼가지고. 근데 그때는 뭐 상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책 한 권 구하기가 쉽지 않았을 그 당시였는데, 그 당시에 130만 원이 팔렸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문화의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노예들의 비참한 삶을 고발한 그 오두막, 그 탐 아저씨의 오두막, Uncle Tom's
케빈이라는 그